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 최고의 기술, 그리고 천연 물질, 이 발효공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계 최초로 자랑스럽게도 한국에서 위대한 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제품 이야기라기보다는 인류 건강에 엄청나게 아마 기여를 하게 될,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네요. 자, 산화질소라고 하는 거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 기존에 다른 제품들을 취급하면서 이제 좀 공부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제목에서 보시듯이 오늘 같이 공부해 볼 내용은 산화질소 전반적인 내용하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산화질소를 고정화시킨 기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기존에 과학계에서 해내지 못했던 산화질소 대사체 물질을 발효라고 하는 공법을 통해서 만들어냈다. 어디서요? 한국에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좀 할 거고요.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산화질소를 아주 단적으로 잘 나타낸 그림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혈관 보이시죠? 안에 뭐 적혈구 이런 애들 돌아다니는 거 보이시고, 이 뭐 박테리아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다 그죠?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 자체가 박테리아로부터 만들어진 거고 박테리아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 이런 애들을 어,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것도 나중에 따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산화질소라고 하는 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혈관에서 나와서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구나. 이 정도까지는 그림에서 좀 아시겠죠. 자, 산화질소를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생리의학적인 발견, 인체 내의 산화질소를 의학적인 발견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처음에. 그래서 1988년도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이전부터 뭔가 연구가 좀 진행이 되다가 공식적으로 1988년도에 사람 몸 안에서 최초로 산화질소가 생성된다는 것을 발견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년쯤 뒤에 사이언스지, 과학의 최고의 잡지라기 하긴 그렇고, 거기에 올해의 분자 이래가지고 실리게 됩니다. 주류 의학계에 완전히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자료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날짜하고 쭉 자세히 보시면 있어요. 1992년도에 18일 날, 디셈버 이래 놨네, 그죠? Just say NO입니다. NO가 아니고 NO. 그게 산화 질소를 말하는 거고, 1992년도에 사이언스지에 올해의 분자로 선정이 된 게 잡지 표지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10년 뒤에 1988년도에 최초로 생체 내에서 발견을 하고 10년 뒤에 10년 만에 연구 성과를 가지고 세 분의 과학자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합니다. 노벨상을 받았다. 짠! 예, 나오죠. 지금 그림에 보시는 이 세 분이 산화질소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통해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30년 넘게 계속 연구되어 온 결과 논문만 250만 편이 넘는다. 이렇게 나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연구한 단일 물질 중에 가장 오래 연구한 물질이 산화질소입니다.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최근에 제가 얼핏 들은 바로는 우리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텔로미어의 길이가 사람 수명하고 바로 직결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산화질소가 연관이 되어 있다. 큰 무슨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 왔다는 거죠. 30년 넘게 엄청난 기간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논문이라고 하는 게 뭐 수준이 다 이렇게 천차만별이잖아요. 판매드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각 분야의 논문들 중에 가장 우수한 논문들만 발췌해 가지고 올려놓는 데 전자의료 도서관입니다, 미국에.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산화질소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뭔가 박사 논문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뭔가 앞서서 연구되어가 있는 논문들 중에 아주 값어치 있고 우수한 논문들을 내가 참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거를 연구하든지 간에. 자, 그럴 때 여기에 들어가서 이 논문을 사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우수한 논문들만 모아놓은 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92년 올해의 분자 해가지고 올라와 있고 목차가 쭉 나와 있고 그래서 NO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올해의 분자 해가지고 쭉 소개해 놨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다 해석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우수한 논문,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레벨의 산화질소 논문만 14만 편 이상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학계에서 이미 산화질소, 인체 내에서 생기는 산화질소에 대해서 거의 연구가 끝났다. 그래서 결론이 났다. 자, 그리고 2011년도, 10년 전이다, 그죠?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분이 아까 세 분 중에, 노벨상 받은 세 분 중에 한 분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군지 아시나요? 위스 이그나로 박사입니다. 그래서 뭐 중앙일보하고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들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세계인의 사망 1위는 심혈관, 뇌심혈관 질환이다. 한국은 2등이지만 전 세계로 보면 심혈관 질환이 전 세계 사망률 1위입니다. 근데 여기에 산화질소라고 하는 게 뭔가 엄청난 뭔가 좋은 일을 한다. 그런 이야기고 뭐 제목 보니까 뭐 뽀빠이의 힘은 시금치 속의 산화질소 덕분이다. 네, 또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시금치에 산화질소가 있는 게 아니고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전구 물질이 많이 있다는 소리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산화질소라고 하는 게 뭐냐? 보니까 N 보이고 O 보이죠? N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질소, O는 산소. 그래서 질소 분자 하나, 산소 분자 하나가 결합대가 있는 게 산화질소다. 이렇게. 그럼 이 산화질소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고 보니까 크게 봐가지고 면역계, 세포 정식, 호흡계, 성건강, 심혈관, 중추신경, 말초신경, 위장관 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큰 카테고리만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네이버에 또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이미 의학계에서 다 나와 있는 입증이 된 그런 내용들인데 역시 큰 카테고리만 이렇고 이거를 세분화시켜서 나가면 셀 수 없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 몸 안에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혈관에서 나온다. 혈관에서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 그림 보이시죠? 영차 하고 왼쪽에 좁아져 있는 혈관을 산화질소라고 하는 애들이 넓히고 있네, 그죠? 그림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NO 산화질소가 첫 번째 혈관에서 나와서 혈관을 이완시켜준다. 지금도 그걸 하고 있다. 지금도. 자, 두 번째는 폐에서 나온답니다. 폐에서 나와가지고 뭘 하느냐? 기관지를 확장하고 산소의 유용성을 높인다. 우리 그림에 보시면 우리 폐가 있죠. 폐 제일 끄트머리에 가면 폐포라고 있어요. 이 포도송이처럼 막 대가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나쁜 이산화탄소하고 산소하고 이게 서로 막 바꾸는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더러워진 피를
깨끗한 피로 바꾸는 일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에 산화질소가 큰 일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확장하는데도 산화질소가 관여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포 확산에 관여한다. 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넓고 병들면 잘 죽어야 돼요. 근데 넓고 병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돼가 있는 애가 안 죽고 불멸의 상태, 영원히 사는 상태로 되는 게 암세포입니다. 자, 여기에도 산화질소가 관여한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넓고 병들은 세포를 잘 이렇게 죽게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거를 잡아먹어 가지고 이거를 다시 원료로 해서 우리 몸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 거죠. 시멘트 바르듯이 쫙 다시 죽은 애들을 원료로 해가지고 다시 우리 몸을 리모델링 한다. 거기에도 산화질소가 관련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세포의 소멸과 혈관의 생성에 관여하더라. 자, 네 번째는 성기능의 향상인데 제가 신문기에 띄어놨죠. 노벨 의학상 수상 3인의 업적 얘가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혈관 확장 인자 발견 결정적인 역할 비아그라 탄생 기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산화질소 가지고 노벨상 받은 세 분의 사진이 나오면서 혈관 확장된다는 거 인자 그게 뭡니까? NO. 근데 이게 비아그라 탄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중간에 보이시는 이근하로 박사가 산화질소를 연구했죠. 그랬더니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혈관에서 나와서 혈관을 이완시킨다 했죠. 혈관을 이완시키고 나니까 어째 돼요? 심장병 약을 만들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기전을 화이자에서 가져와 갖고 연구를 하다가 잘못 만들어진 게 비아그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온몸에 혈관을 다 열어가지고 피가 다 골고루 통하게 하려 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어디로? 성기로 피가 팍 몰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산화질소가 바로 비아그라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 보시면 말초신경, 중추신경, 소화계, 면역계에 전부 다 관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초신경은 우리 신경 안정하고 굉장히 큰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적으로 이렇게 잠 못 주무시는 분이 있죠. 정말 괴롭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게 전체 건강 100%에서 60% 이상을 차지해요. 그만큼 잠을 잘 잔다는 게 중요한데 그 잠 못 자시는 분한테도 산화질소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는 우리 기억이나 암기나 학습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런 데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 통증, 신경 전달 이런 데에 또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소화계에 관여한다. 그래서 우리 위장 쪽에 또 우리 대장, 소장 쪽에 여기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계에 관련해요.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을 올리는데 산화질소가 엄청난 일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예. 의학계에서 이미 다 밝혀놓은 몸속에서 생기는 산화질소 역할을 가장 아주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혈관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피하고 관련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한테 생기는 병들 중에 거의 80%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는 병이에요. 동의하시죠? 네. 사람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오는 질병이 거의 모든 질병의 80%더라. 근데 그럼 혈액순환이 왜 안 될까? 네, 여기 보시면 젊었을 때는 혈관이 넓은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혈관이 좁아진다 그죠? 왜 좁아집니까? 안에 찌꺼기가 자꾸 쌓이네요. 찌꺼기가 자꾸 쌓이니까 혈관도 좁아지고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혈관이 이렇게 눌리면 말랑말랑해야 되겠죠. 말랑말랑. 유연해야 되죠. 그래야 이렇게 수축, 이완, 수축, 이완이 잘 되겠죠. 그럼 이게 펌프질을 잘해서 피가 잘 가게 하겠죠. 근데 안에 찌꺼기가 자꾸 쌓이니까 굳어가 있는 겁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이 굳어가면서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거의 모든 질병이 온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또 피가 탁해진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는 게 보니까 뭡니까? 뇌출혈, 뇌경색, 중풍, 치매, 협심증, 심근경색, 신경화증, 콩팥, 그 다음에 말초혈관 쪽에 손다리가 저리고 차다. 손발이 저리고 차다. 예, 그 다음에 뭐 부정맥, 발기부전, 전부 다 이게 혈액순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산화질소라고 하는 게 우리 몸 모든 곳에서 나와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하더라 하는 게 과학계에서 밝혀낸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기적의 분자다. 기적과 같은 일을 하더라. 그 다음에 엄청난 생명의 물질이다. 얘가. 이걸 다 밝혔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번개표 딱 해놓은 거 있지? 예. 찰나의 메신저다 돼 있네. 여기 내용이 더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영어로 돼 있어서 다 읽을 수 있겠죠? 예. 찰나의 메신저다. 몇 초 만에 사라지는 기체다. 몸에서 나와가지고 지가 할 일을 하고 나서 몇 초 만에 사라지는 기체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안정되지 못한 불안정한 자꾸 어디론가 도망가려고 하는 기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제품으로 만들 수가 없죠. 혈관에서 나와가지고 혈관을 쫙 넓혀주고 싹 사라져버려. 폐에서 나와가지고 기도를 쫙 넓혀주고 싹 사라져버려. 네. 그런 기체를 어떻게 제품으로 만드냐 이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그 세계적인 제약회사, 세계적인 식품업체들이 제품으로 만드는데 다 실패했었다 하는 말입니다. 제품으로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체 내에서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죠. 사람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안 나오냐? 그게 아닙니다. 사람 몸에서 안 나오면 바로 죽습니다. 10초에서 15초만 안 나오면 그 부분의 세포가 바로 괴사해버려요. 아니 혈관에서 산화효소 안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혈관이 열리지가 않는데 폐에서 안 나오면 그 숨을 못 쉬어 죽는데.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안 쉬고 계속해서 나온다. 뇌에서 나오고 혈관에서 나오고 배에서 나오고 백혈구에서 나오고. 그런데 이거를 제품으로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많이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자. 그게 뭐냐?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요거는 시간대별로 또 계절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사람은 햇빛을 봐야 됩니다. 비타민 D를 생성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산화질소를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12시 이전에 오전에 햇빛을 1시간 정도 딱 쬐시라.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물, 생명체는요, 반드시 햇빛을 봐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운동을 하시라. 운동을 하셔야 사람 몸에서 산화질소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운동도 너무 심하게 하면 어찌 됩니까? 너무 심하게 하면 활성산소가 나와요. 엄청나게 중요한 물질인 산화질소도 중요하지만 엄청나게 더 나쁜 활성산소가 나온다. 그래서 적당하게 운동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약 1시간 정도 해가지고 땀이 살짝 날 정도. 그 정도 운동을 하시면 산화질소를 더 많이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단백질하고 채소, 과일을 좋은 걸 드시면 사람 몸에서 산화질소를 많이 만들어내요. 음식 중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해? 채소, 과일하고 단백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먹어내야 됩니다. 충분한 양의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려면 매일 주방 한 통에 생선 1kg에 소고기 1근 반을 매일 먹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못 먹습니다. 이 백골이 작아가지고. 다른 일반 분들도 먹어낼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도 돈이고 이렇게 많이 드시면 오래 못 살아요. 우리 몸에는 효소를 아껴 야 되는데 하여튼 오래 못 살아요.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아침에 햇빛을 딱 받으면서 조금 빠른 걸음으로 1시간 정도 산책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죠? 그리고 갔다 오셔가지고 단백질하고 채소를 온 거를 쫙 해갖고
적당하게. 적당하게? 예. 드시는 게 좋겠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 이상하다. 이렇게 내가 내 관리를 잘 하고, 내 관리를 잘 했는데도 왜 젊었을 때에 비해 가지고 산화질소가 자꾸 줄까? 내 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왜 자꾸 떨어질까? 그죠? 국민한 관리를 잘했는데. 그래서 20대를 100으로 잡았을 때 거의 40대가 되면 절반이 사라지고 60대가 되면 또 그 50%에서 또 절반이 사라지고 7, 80대가 되면 그 60대에서 또 7, 8, 50%가 사라져. 팍팍팍 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가 5% 밑으로 떨어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물질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떨어지겠죠. 산화질소가 자꾸 이렇게 사라지니까. 네. 그래서 딱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항산화 영양소하고 산화질소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라벨이 수치가 떨어지니까 대사성 질환 관련된 라벨이 올라가죠. 내장 비만,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인슐린 저항, 당뇨 같은 거, 그 다음에 고혈압, 이런 대사성 질환에 관련된 질환들이 급증을 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산화질소라고 하는 애하고 항산화 영양소하고 대사성 질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두려운 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 몸에 있는 산화질소는 사라지고 있다. 오,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뭔가 식품으로, 제품으로 해서 내한테 만족할 만한 수준에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제품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뭐 산화질소 제품이 하나도 없었느냐? 있어요. 생각보다 제법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 이게 수준 차이가 많이 나겠죠. 질적인 차이가. 근데 기존에 나와 있던 제품은 뭐라고 부르냐면 산화질소 전구체 보충제 이렇게 합니다. 산화질소가 아니고 산화질소 되기 전에 물질, 그를 전구체란. 자, 그래서 1세대가 L-아르기닌, 예, 그런 말입니다. L-아르기닌 좀 근데 이것도 외우세요. 좀 있어 보여야 됩니다. 사람들 만났을 때는. 자, 아까 인체 내에서 산화질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가 있었습니까? 햇빛 보시라 했죠. 운동하시라 했습니다. 근데 햇빛 보고 운동하는 거는 어떻게 제품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죠? 음식, 약간 뭐 있었어요? 단백질하고 채소, 과일 있었죠. 그래서 1세대 제품이 단백질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그게 L-아르기닌입니다. 다 바꿔 말하면 L-아르기닌이 뭐라고 해? 단백질. 자, 그래서 세계적인 제품들이 제법 있어요. 예. 근데 이 L-아르기닌 제품을 섭취를 해봤는데 효과가 아주 미비하다. 내 나이 또래, 내 나이 또래에 있는 산화질소에서 최대 5% 이상 만들지 못합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40대라면 아까 보셨죠? 40대가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산화질소가 50%가 사라집니다. 젊었을 때보다. 그럼 50% 갖고 있는 거죠. 이 50%에서 저 제품을 먹으면 최대한 만들어내면 5%랬죠. 50% 있는 데서 5%니까 5, 25, 2.5%입니다. 2.5%. 효과 크겠어요? 판단하세요. 다른 제품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효과가 미비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L-아르기닌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어떤 정량보다 많이 먹거나 좀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 많이 먹거나 굉장히 장기간 이렇게 복용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게 얘가 섭취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완전히 몸 밖으로 다 배출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몸 안에 남아있다. 떠돌아다니겠죠. 아무리 좋은 물질도 몸속에 계속 있으면서 다니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활성산소가 되든지 염증을 일으키든지 문제가 돼요. L-아르기닌 전구 물질들이 그런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게 밝혀진 거죠.
자, 그래서 1세대 제품은 더 이상 연구를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한계점 때문에 그 다음에 2세대로 넘어간 게 우리 질산염이에요. 질산염이 과일하고 채소에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유세 이나로 박사 인터뷰한 거 보셨죠? 신문에 중앙일보에. 예. 시금치, 예. 오빠이. 시금치 안에 뭐가 많다? 예. 질산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질산염을 우리가 씹어요. 시금치 예를 들어 볼게요. 시금치. 시금치를 먹습니다. 입에서 씹습니다. 우리 입안에, 잇몸에, 입안에 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균들이. 근데 사람 몸 안에는요, 필요 없는 건 절대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있을 때는. 우리 대장에 유해균 해가 있는 애들도 있죠.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애들이 없으면 치매 환자들이 유해균이 없어요. 유해균이. 밸런스가 중요한 거죠. 밸런스가. 유해균이라고 우리가 이름만 붙이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잇몸도 입에도 균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나쁜 균이 있고 좋은 균이 있고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나쁜 균도. 야, 근데 여기에 이 질산염을 한 번 더 분해해갖고 산소를 한 개 떨쳐내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질산염이 조금 어렵지만 질산염이 뭐냐면 N, 질소라 했죠. 질소. O, 산소라 했죠. 질소 한 개에 산소가 3개. 이게 질산염이고 이 시금치, 이게 시금치입니다. 채소, 과일, 수박, 노니, 산사, 비트 전부 다 질산염 먹을. 그럼 입에서 어떤 균의 작용을 통해 가지고 산소가 하나 떨어져 나가요. 그럼 NO3가 NO2가 되죠. 예. 먹습니다.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떤 작용을 해갖고 또 산소가 한 개 떨어져 나가요. 그럼 NO2가 NO가 되죠. NO가 뭡니까? 산화질소.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질산염 관련된 제품이 쭉 나와 있는데 엄청나게 큰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생산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액상으로 되어 있는 거를 딱딱딱 떨어뜨리면 질산염 액상이 아질산염으로 변해가지고 들어가서 산화질소가 되는 거죠. 근데 효과가 역시 아까 앞에 L-아르기닌하고 똑같은 수준이다. 효과가 미비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어, 이유들이 좀 있다고 밝혀진 게 있습니다. 뭐 다른 제품들 욕할까 싶어가지고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절대 욕한 거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의약품 중에 혈관 수축을 방지하는 의약품 중에 보면 질산염 제제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산화질소 관련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저희 산화질소를 고정화시킨 대사체 물질을 3세대 제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지? 오늘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게 처음에 1세대 L-아르기닌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뭔가 있어 보이죠? 저도 하나도 모릅니다. 자, 이 L-아르기닌은 몸속에 들어가면 내가 번개 표현한 거 있죠? 라고 되어 있습니까? NOS대가 있죠. 저게 산화질소 합성 효소, 산화질소 전환 효소. L-아르기닌을 먹게 되면 몸 안에 들어가서 저 NOS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을 해야 산화질소로 변화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런데 효소는 우리 인체 내에 있는 그 수많은 효소는 총량제랍니다. 총량제. 총량제는 뭐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 일정한 양 갖고 태어나죠. 일정한 양을 갖고 태어나면 더 이상 못 만든다 하는 그게 다다 하는 겁니다. 그게 총량이다. 몸속에 있는 모든 효소는 다 총량이다.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게. 더 이상 못 만들어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줄어들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게 뭐 있습니까? 소화효소, 대사효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소화효소는 말 그대로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서 영양분을 흡수할 때 쓰이는 효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효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총량제라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효소를 다 쓰면 사망합니다. 사람이 죽어요.
그렇다면 효소는 아껴 써야 될까요? 막 써야 될까요? 응? 막 써야 된다고? 당연히 아껴 써야죠. 그래서 장수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소식하라 합니다. 소화효소를 아껴 써라. 왜냐하면 이 소화효소를 막 쓰게 되면 이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흡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효소가 모자라죠. 어딘가에서 효소를 빌려오는 게 아니고 훔치와요. 예. 주로 대사효소에서 훔쳐와요. 우리 음식, 이 점심이나 이거 먹고 나면 좀 한 10분, 20분 있으면 노곤해지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식곤증 오시는 분들이 소화효소가 부족하신 분들. 그러니까 대사효소에서 효소를 훔쳐오니까 뭔가 이 사람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막 활동해야 되는 이 효소가 부족해지니까 쭉 처지는 겁니다. 그분들은 음식을 줄이셔야 된다. NOS, 산화질소 전환 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쉬면 안 된다 했죠. 산화질소는 계속 나와야 된다 했죠. 그럼 산화질소 전환 효소도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쓰겠죠. 그죠? 단백질을 먹든 질산염을 먹든. 그죠? 쓰겠죠. 그럼 당연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줄어들겠죠. 아까 앞에 보신 20대를 100으로 잡았을 때 40대쯤 가면은 바로 50%확 죽는 이유가 산화질소 전환 효소가 50%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질산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N 질소 하나, O 산소 하나, 질산염. 시금치, 산사, 노니, 비트, 마늘, 상추. 예, 그게 많이 있습니다. 아, 수박, 아까 수박. 예, 수박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그림을 넣은 거예요. 아, 참고로, 수박 드실 때, 우리 주로 보면 뭘 먹습니까? 안에 빨간 거 먹잖아요. 근데 빨간 거 밑에 있는 하얀 거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현명하신 분이에요. 그 하얀 부분 거기에 뭐가 많습니까? 질산염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뭘 먹어야 된다? 예, 그걸 먹어야 돼. 근데 우리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된장 끓일 때, 시골에서 껍데기 깎아가지고, 그 하얀 부분, 이래가지고, 된장 끓일 때 먹었어요. 아, 선조분들 정말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수천 년 전부터 산화질소를 알았을까, 그죠? 신기해요. 자, 그 질산염이 아질산염, 산소 한 개 떨어져 나가죠. 자, 기존에 있었던 질산염 관련된 제품은 전부 어디까지? 여기까지. NO2까지. 왜? 산화질소를 제품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자꾸 도망갈라 하니까. 1초, 2초 만에 자꾸 어디론가 사라지려고 하는 기체이기 때문에 제품으로 못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제품으로 못 만드니까 산화질소 전 단계까지만 제품으로 하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어떤 분이 천연 발효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실현했다 하는 겁니다. 산화질소를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 산화질소를 잡고 있는 애가 누구냐 하고 보니까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뭐라 나오는지. 반해독의 제왕, 면역력의 제왕, 피부 미백의 제왕 해갖고 한 8가지인가 10가지인가 쭉 나와요. 항산화 마스터입니다. 최고의. 간에서 생성되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항산화 영양소 중에 최고가 글루타치온이에요. 근데 그 글루타치온이 산화질소를 이렇게 잡고 있다는 소리. 산화질소를 글루타치온이 이렇게 잡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네. 산화질소하고 글루타치온하고 부트가 다닌다.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일정 시간, 4시간, 5시간, 일정 시간 정도 막 이렇게 우리 몸에 다니면서 온갖 일을 합니다. 혈관을 열어주고, 폐 쪽에 가서 작용하고, 뇌를 통과해가지고 뇌에서 또 뭐 어떤 작용을 막 하고, 예. 염증도 없애고, 위하고 장에 가서 또 막 어떤 일을 하고, 구석구석에. 그래 하다가 우리 몸에서 수분 형태로 완전히 배출된다. 그게 한국에서 최초로 지금 만들어낸 대사체 물질의
올립니다. 편하죠. 그래서 3세대 제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기존에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미 의학계에서 이미 다 밝혀진 수많은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가장 대표적인 어떤 내용들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저희 제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의학계에서 말한 산화질소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 산화질소는 몇 초 만에 사라지려고 하는 기체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때까지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천연 발효를 통해서 이거를 구현해냈다. 쉽게 말하면 세계 최초로 산화질소를 제품화시켰다. 그것도 케미칼, 화학이 아니고 인공이 아니고 천연으로. 대단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계속 공부하십시오. 계속 공부하시고 적어도 언제까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을 눈 감고도 하실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 내용을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들으세요. 사업을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라면 아니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물질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 만나서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야 되니까요. 자, 열공하시면 내 가족과 나의 미래가 바뀐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노예가 될지도 모른다. 또 뵙겠습니다. 바로 좀 쉬었다가 다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